자, 볼리TV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더용입니다. 최근에 네. 대용 저희 볼리TV 자주 출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허인희 기자와 함께 더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프랭키 더용. 이번 여름에 정기 외적인 걸로 너무도 많은 순환을 겪고 있는 더용인데 엊그제는 현지 매체 기자가 더용 차가 지나가는데 더용한테 연봉 낮추라고 야 하는 소리 지르는 영상을 올렸어요. 해가지고 네, 야유도 엄청 많았어요. 야, 난 팬들은 그래도 더용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네.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내보내려고도 하고 남을 거면 연봉 막 깎으라고 계약 다시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약스 시절에 본인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던 테나흐 감독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맨유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끊였다 이어졌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바르셀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행선지가 맨유가 아니라 첼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5%의 기적이라는 저는 좀 타이틀을 달고 싶은데 처음에 로메로 기자, 그러니까 제라르 로메로 기자가 이 로마노 말고 로메로 기자가 바르셀로나 소식의 1티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자가 더용이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이 95%라고 이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잘했네. 그래도 100%라고 안 했네. 그러니까 빠져라고 그 몸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5%의 지금 가능성이 계속 엄청 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더용은 테나흐 감독이 맨유로 가면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됐고 바르셀로나는 또 재정난이 엄청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이적설에 또 탄력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겁니다. 본인의 드림클럽이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면서 자기는 바르셀로나에서 있고 싶어 했고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규정, 그 FFP 규정을 못 지키니까 급료도 줄여야 되고 이적료 수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내보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뭐 자산 매각이나 뭔가 계열사 뭐 지분 매각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급여가 확보가 그 자산이 확보가 된 뒤로는 상관없다. 완화가 된다. 근데 남으려면 연봉을 깎아라. 그쵸.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이 끝에 결국 더용이 나가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행선지가 첼시예요 이제. 네. 첼시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맨유가 엄청 공을 들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95%가 공신력 바르셀로나 공신력 1위 기자도 맨유 9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첼시입니다. 뭐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맨유와 첼시 모두 더용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더용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그 맨유엔 95%라고 말했던 바르셀로나 소식 1티어 로메로 기자는 또 오늘 첼시와 바르셀로나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뭘 또 95%까지 했다가 그냥 오프닝 딴 데서 내면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뭘 또 이거 또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공시가 많이 떨어지죠. 틀리면은. 아무튼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더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더용과 뭐 첼시 측의 개인 합의까지 또 맞춰져야 이제 성사가 되는 이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더용은 프리미어리그 좀 맨유 첼시 정도면 충분히 뭐 갈만하죠. 근데 뭐 맨유는 챔스를 못 나가는 팀이고 첼시는 챔스를 나가는 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두 팀 모두 더용 선수가 필요한 팀이긴 합니다. 절실하게 미드필드가 맨유 개막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맥토미니하고 프레드 조합으로는 제가 볼 때 올 시즌에 탑6에도 못 들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드필더 그 보강이. 그 자리 필요하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르지니우, 뭐 캉테, 코바치치 뭐 이게 있는데 이름값들은 뭐 역대급이죠. 근데 전성기 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용이 가세를 한다면 정말 저는 팀 전력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원하는 건 맞고 선택은 더용에게 달려있는 상황일 텐데 게리 네빌이 그동안 굉장히 거의 더용을 맨 선수인 것처럼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전에 바르셀로나가 계속 더용한테 급여 깎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소하라고 그런 언급도 해가지고 트위터 징계를 받기도 했었고 고소해라. 뭐 국제축구선수협회가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위 높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럴 정도로 맨유 레전드잖아요. 게리 네빌 거의 맨유 사람입니다. 그 정신적으로. 근데 그랬었는데 더용이 지금 실시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지금 미쳐가지고 게리 네빌이 엄청 분노를 막 하니까 뭐 아니 어떻게 대용이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핑계 생각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자기랑 같이 있었던 테나흐 감독이 있는 팀의 라이벌 팀으로 갈 수 있냐? 이 말에는 저는 굉장히 여러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맨유는 더 이상 옛날 같은 첼시 라이벌이 아니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몇 년 같이 있었다고 무조건 그 감독
한테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네빌이 이거를 저는 아주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빡친다. 화나서 쓴 그쵸. 네. 맨유 팬들은 그만큼 도용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아직 첼시가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쵸. 이거는 사실 거피셜에 가깝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의 보도예요. 왜냐면은 뭐 메디컬 테스트를 한다는 뭐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 합의가 됐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로마노 기자도 아무튼 뭐 맨유 첼시 둘 다 보냈고 이거는 뭐 도용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딱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보다 첼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왜죠? 토트넘과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 토트넘과 손흥민이 탑4에 계속 유지가 돼 챔스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어차피 첼시는 탑4 경쟁 팀이고 맨유는 아니기 때문에 맨유가 강하지 않은 쪽 가는 게 전지적 토트넘 팬 시점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 팀 모두에게는 지금 중앙 미드필더에 저 정도 퀄리티의 매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뜨거워요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 팬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바르셀로나 팬들이요? 화가 많이 났죠 지금 도용한테. 도용 정도는 근데 다들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리고 막 주급을 깎아라 이렇게 항의하는 거 조금 글쎄요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첼시하고 바르셀로나 뭐 진행된 거 맞고요. 그런데 지금 대용의 어떤 결정이 내려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용은 일단 남는 걸 선호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뭔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떠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쪽으로도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방송 양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신뢰를 깨는 방송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방송을 저희에게 얘기하시면 서운합니다. 올빼미님께서 더용 팔아서 벌 돈 생각하고 하피냐부터 대거 영입한 거군요. 뭐 레반도프스키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역대 이런 급으로 뭐랄까. 희한하게 논란이 되는 이적 사례는 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 오래 끌려 다니는 이런 죽음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팀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또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좀 어이가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보내려고 하는 선수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사실 메시를 내보내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최근 흥부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문팀으로서의 그런 멋이 아우라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 아우라가 점점 이렇게 걷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축구팀은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든 회복을 하는 게 바르셀로나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예측을 또? 도용은 1번 맨유, 2번 첼시, 3번 바르셀로나 남는다. 저는 첼시? 첼시로 간다. 첼시로 간다. 저도 첼시에 한 표를. 첼시요? 도용을 위해서라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자기를 그렇게 애껴주지도 않은 팀에 뭘 무슨 미련이 내가 사랑을 주면 상대가 그걸 좀 알아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일방적인 사랑 게다가 심지어 착취를 당하는 착취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팀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만 본인들 필요할 때 그렇게 계약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르사 대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